이르면 이달 말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를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 요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줄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각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허물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즉각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였습니다. 법원 내 요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줄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만둘 생각을 굳힌 일선 판사들에게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다시피 부장판사급과 단독판사급으로 이루어진 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가까운 위치에 근무하기 때문에 일선 법원 다른 요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큰 자리로 꼽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원 행정처도 재판연구관들의 줄사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 내 요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줄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이 이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각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허물어지는 어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언급한 재판연구관들 말고도 인권법 연구회 소속으로 강성으로 꼽히던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의한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하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직서를 올리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블랙리스트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죠.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한원교,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의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법원이라는 난파선에서 선원들이 뛰어내리는 모습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직서 도미노 현상이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직후부터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우선 당시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고요. 특히 당시 재직 중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무려 13기수나 차이가 나는 등 자격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재인이 김명수랑 코드가 맞고 정권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었죠. 결국 각종 논란 속에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9년 초에는 대법원장 공간 관련 논란이 불거졌었죠. 김 대법원장이 공간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는 리모델링을 위해 4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무단 이용, 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이 공간에서 무상 거주하던 사실도 밝혀져 공간 재테크 논란까지 불거졌었죠. 같은 해 10월에는 홍콩 외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11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공식 일정 이후에 홍콩 여행을 하겠다며 현지 영사관에 의전과 가이드 등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홍콩은 범죄인 인도 법안과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대한 항의 시위가 격화됐던 때로 홍콩 경찰과 시위대가 강경하게 부딪히며 부상자가 속출했었습니다. 현지 영사관 측은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김 대법원장 측이 계속해서 의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게 김명수가 법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법원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술렁였다는 후문입니다.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많았지만 가장 큰 결정타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명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무엇이 김명수 대법원의 몰락을 가져왔는지 보도해드렸는데요. 자,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보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대법원이 급격히 한쪽 성향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엔 김명수 특유의 편가르기 인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대표적 사례가 작년 2월 인사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서울중앙지법 요직에 앉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한 법관들은 근무 기한을 넘겼는데도 유임시켰습니다. 자,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1년 만에 교체해 코드 인사,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9월 임기가 만료된 법관 인사분과위원회 위원 2명의 후임자 후보로 2배수인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회의 자체 투표에서 1위를 한 이영훈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기존 위원 2명을 연임시켰죠.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이 같은 김명수의 인사 스타일을 놓고 내 편과 네 편을 뚜렷하게 구분해 왔기 때문에 법원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작급의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내 한 언론이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전체 회원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해 보도한 적이 있었죠. 그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1년 초대 회장을 맡아 판사 31명으로 출범한 인권법 연구회는 현재 전국 판사의 14% 460여 명을 회원으로 둔 법원 내 최대 조직이 됐습니다. 자, 물론 이들은 스스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친정권 사조직처럼 움직였고 급기야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와 다를 게 없다는 말도 나왔죠.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권법은 대법원부터 일선 법원까지 요직을 대거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전체의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 42%가 인권법 회원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도 인권법 소속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 지원장의 24%, 형사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의 15%도 인권법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이념과 성향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요즘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판사가 인권법 소속인지부터 확인한다고 하죠. 인권법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야말로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나라가 된 것인데 이게 김명수라는 대법원의 괴물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